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300수십 년 전에 살았던 갈릴레오는 천문학자예요. 예. 저는 생화학자입니다. 예. DNA, RNA 이런 예. 겁니다. 천문학자 갈릴레오와 생화학자 이정모를 비교하면 누가 천문학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관장님이 더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300수십은 한참 몰랐겠어요. 보면요, 나 숫자를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자, 극에선 0m/s 속도가 제로래요. 예. 적도는 463m/s. 극에선 제로고 적도는 크대. 예. 이게 뭘까요? 글쎄요. 저게 지구의 자전 속도입니다. 아, 자전 속도예요. 그러니까 극에선 0일 될 수밖에 없죠. 아, 그 축이니까 축이니까 돌질 않으니까. 예. 그다음에 숫자를 보시면 우리가 앉았는 게 370m/s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 가만히 앉아 있지만 1초 370m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예. 마라도프는 더 빨리 돌아요. 정신없어요. 남쪽에 적도 쪽에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로인데, 그러니까 적도를 갖춰 똑같은 시간에 모든 지구는 다 유도와 상관없이 한 바퀴를 돌잖아요. 예. 근데 그건 적도는 많이 돌아다니까 속도가 훨씬 커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다음 속도가 뭐냐면 초속 30km가 있어요. 예. 저거 뭐냐면 태양이 공전하는 속도입니다. 태양이 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거예요. 예. 1초에 30km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우. 그러니까 우리 정신없는 게 1초에 370m 돌면서 30km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야, 아까 우리가 그냥 그 완전히 삼고 있는 거예요. 저기까지는 갈릴레오가 알고 있었어요. 예. 갈릴레오가 몰랐던 게 저거 초속 220km입니다. 어. 저게 뭐냐면 태양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태양도 날아갑니다. 태양이 2억 2,500만 년에 은하를 한 바퀴 돌아요. 예. 그 날아가 속도가 220km예요. 그거 몰랐어요. 왜? 갈릴레오 우주가 중심이 태양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정말 대단한 거죠. 초속 220km 날아가는 태양을 돌면서 초속 30km 돌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했어요, 지구가. 또 다른 또 얼마나 피곤했어요. 그럼 또 그러니까 갈릴레오 저거 몰랐어요. 예. 잘 봅시다. 옛날에 저 중심이 지구였다가 예. 바뀌었죠. 그 당시 과학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갈릴레오에서 중심이 태양이 됐어요. 예. 그럼 지금은 중심 태양이 아니라 은하의 중심이 된 거죠. 예. 지금은 우주의 중심이 어딘지 모른다는 게 답인 거예요. 과학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진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가셔야지 과학자에게 모여서 진리가 뭡니까 물어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천동설 지동설 넘을 때 가장 중요한 발견이 뭐였냐면 목석이 다 4개 발견한 거였어요. 예. 근데 제가 학교에 배울 때는 이미 13개였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칼색은 책을 쓸 때 17개 됐고요. 예. 5년 전에는 62개가 됩니다. 4년 전에 79개가 됐어요. 올해 2월 때는 92개가 됐어요. 계속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달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관측 기술이 좋아지면서 그 큰 대기업이 조그만 것들이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진리관이 끊임없이 변해요. 그러니까 모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가장 작은 입자가 뭐였어요? 원자? 원자, 아톰이 예. 쪼갤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예. 원자가 가장 작은 입자였어요. 예. 근데 원자가 제일 작나요? 원자 한가운데 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 너더포드가 노벨 화학상 받았단 말이에요. 예. 왜 물리학자이고 화학상 줬는지 모르지만, 예. 근데 핵이 제일 작은 입자냐? 핵이 얼마나 작냐면요. 수소 원자가 올림픽 축구장이라면 월드컵 축구장이라면 예. 핵은 그 한가운데 센터 서클 앉아 있는 무당벌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자도 텅 배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핵이 제일 작은 거냐?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죠. 이거 가지고 뭐 체두이 이런 사람이 노벨상 받고 있습니다. 이 양성자와 중성이 제일 작은 거냐? 그것도 세계 코크로 되어 있잖아요. 예. 코크가 과연 끝일까? 우리는 거기 끝이라고 있지만 거기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은 잠정적인 우리가 의심을 하면 거기에 잠정적인 답을 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천동설은 과학일까 이런 주제로 우리가 특별히 따라서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도 모든 걸 다 알지 않는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되게 확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른단 말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 대화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일단 모른다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르겠어 하잖아요. 예. 그때 어떻게 해요? 과학자들 의심하고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예. 그런데 의심하고 질문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법이 있는데 살비아트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에 정리하죠. 자기가 오해하지 않은 걸 확인하는 거예요. 정리해보고 확인하고 칭찬해요. 딱 칭찬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비판을 합니다. 넌 통째로 틀었어, 난 다 틀었어가 아니라 다 좋은데 이건 이상하는 거죠. 근데 이 대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천동설 주의자였어요. 생각을 바꿉니다. 자기 평생 진리인 줄 알았던 것을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 이 천동설, 지동설을 옮겨 대화가 중요했던 거죠.
그렇죠. 그 아까 그 대화 갈릴레오 책 대화 관련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책 소개나 이런 걸 보니까 갈릴레오의 그 지동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그 종교와 과학의 갈등에만 그 포커싱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낡은 과학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걸 포인트 삼아서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얘기가 써 있는데 좀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 12번째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책이 제가 여러분께 이번 때 소개하고 싶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예. 두 우주책에 대한 갈릴레오 갈레이. 저는 이 책이요. 이 책이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어요. 예. 이게 나와 있는 게 그 다음 책 보시면 대화.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천동설과 지동설 두 책에 관하여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예. 뭐 제가 있는데 어차피 안을 볼 건 아니니까 저희 가방에 그대로 있는데요. 갈릴레오 갈레이 책을 그대로 번역한 책입니다. 대화가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들이 우리가 아는 것 같은 그 세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코페르니쿠스의 천체 회전의 대화가 한때 서울대 교수님들이 선정한 서울대생들이 읽어야 될 서양 고전 목록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서울대 교수님들은 책도 안 읽고서 이거 막 목록 만드시는구나 그 생각했죠. 근데 뇌피셜이에요. 서울대 대학 도서관에서 모든 교수님들에게 이런 목록을 만들 테니까 추천해 주세요 했을 거예요. 이공대 교수님들이 무슨 서양 고전 읽으시겠어요. 바쁘신 분들이. 근데 뭔가 대답을 해야죠. 성의 있게. 근데 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뭔가 배웠는데 뭐 있지? 코페르니쿠스 책 찾아보니까 천구의 새로운 천구 회전의 대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 추천해야지. 아마 이공대 교수님들이 절반은 그 책 추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도서관에서 당연히 이걸 넣어야 되는 거죠. 이 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우주 체계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그때는 우리는 나와 있죠. 지금은 나와 있는데 읽을 필요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급에서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는 재밌게 읽어요. 연극 대본처럼 쓰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의 교양 과학서인 거예요. 그리고 글솜씨가 좋다라는 평이더라고요. 갈릴레오가 그래요. 갈릴레오가 했습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뛰어난 과학자의 특징이 뭐냐면 소통 능력이에요. 왜 내가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전달을 잘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책을 그대로 번역한 책이 사이언스 북스는 천동설, 지동설 두 책에 관한 대화인데요. 책 꽂아 두면 정말로 멋있어요. 폼이 납니다. 그러니까 뽀다구가 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군데군데 읽으면 이 과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구나, 얼마나 예의 바르게 하는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대화의 해설서를 대화책은 너무 복잡하고 변두리 얘기가 많으니까 변두리가 재밌긴 하지만 본질에 들어갈 그 식을 번역하고 싶다. 그 독일어 영어로 많이 읽었어요. 해설서를 찾아서. 근데 해설서가 더 복잡해. 그럴 뻔 뭘 해설서를 읽어요. 그렇죠. 그래서 치웠는데 정작 좋은 해설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주니어 클래식 7권. 그러니까 저 주니어 클래식 시리즈가 정말 과학의 옛날 과학뿐만 아니라 주니어 클래식을 청소년에 맞게 재편찬한 거예요. 저 책을 7권이 갈릴레오의 두 우주 체계에 관한 대화. 그러니까 원래 제목이고 해설 제목이 태양계의 그림을 새로 그리다. 중고생들이 읽으면 좋게끔 쓰여진 책인 거죠. 물론 당연히 중고생을 위한 책은 성인이 읽어도 됩니다. 그렇죠. 과학 잘 보시는 게 오초로 지음이에요. 오초로 누군지 아시죠? 한겨레 한겨레 신문 과학 기자. 지금은 딴 가시던데. 오초로 씨는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영문학과를 나온 과학 기자세요. 과학 정말 좋아하세요. 과학 정말 좋아하지만 과학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저 대화를 갈릴레오 책을 달달달 읽으신 거예요. 쫙 통달을 하신 다음에 해설서 쓰셨어요. 정말 잘 썼어요. 아마 과학자 보고 저 대화를 갖다가 갈릴레오 책을 해설서 쓰라고 하면요, 듬성듬성 썼을 거예요. 이거 보여주면 되지. 근데 오철호 기자는 자기가 과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친절해진 거죠. 자기가 몰랐던 거, 딴 사람이 알겠어? 하나하나 촘촘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정말로 내가 권하는 책이야. 아마 저 책이 왜 세계에 안 팔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고의 책은요, 제가 장담하건데 만화 갈릴레예요. 주니어 클래식 나온 만화 갈릴레 두 우주 책에 대한 대화. 저는 천문학과 대원생들에도 저 책 꼭 권합니다. 천문학과 대원생 천문학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다들 이 책 꼭 읽어야 돼. 왜냐면 갈릴레오 책을 해설해 주고 갈릴레오 뭐가 틀렸는지도 보여줍니다. 저 책을 쓰신 정창훈 선생님은 서울대 천문학과 나온 천문학자예요. 천문학과 막 8명, 9명 뽑을 때 했던 분이죠. 천문학을 잘하세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천문 잡지의 초대 편집장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천문 잡지를 계속 참관하고 이것저것 하시다가 또 참관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통 능력이 있어요. 천문학도 잘 알고 천문학을 설명도 할 줄 아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 청소년이나 어른들이나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이 만화 갈래 두 우주 책에 대한 대화를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라. 저 책은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한번 사서 보세요. 근데 난 재미가 없다. 그러면 때려쳐시대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계속 보겠어요. 2008년, 2009년이라 혹시 절판되지는 않았죠? 아닙니다. 계속 나옵니다. 저거는 그냥 고전처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여러 시리즈가 있거든요. 종이견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계속 가는 책이죠. 만화책인데 잘 그렸어요. 그래서 만화 갈릴레이 두 우주 책에 대한 대화를 한 번 읽은데 재밌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읽으세요. 두 번째 읽을 때 다른 게 보입니다.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심지어 갈릴레이의 오류까지도 잘 체크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책을 두 번 읽은데 재밌다. 그러니까 만화책을 세 번 연달아 읽으면 약간 창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읽은데 재밌다 그러면 오철호 기자의 갈릴레오의 두 책에 관한 대화 태양계 그리고 세로 기자를 딱 사가지고 읽는 거예요. 야, 근데 이 책도 재밌어? 그러면 사이언스 북스의 천동설, 지동설 두 책에 관한 대화를 사가지고 꽂아두는 거죠. 꽂아만 둬도 돼요. 꽂아만 둬도 이 세 시리즈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언젠간 또 읽게 되잖아요. 읽다 보면 저기 만화책이나 갈릴레오라서 인용이 되는데 실제로 전후에는 어떤 맥락이 있는가. 우리 거기서 인용되는 거 딱 그 문장만 나오는데 궁금하잖아요. 어떤 맥락이 났을까? 찾아가면서 대화까지 읽다 보면 그 대화의 제목이 대화란 말이에요. 과학자의 대화법이에요. 저는 저 과학자의 대화법이 있잖아요. 정리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비판하고 과도하게 비판하지 않고 그러면서 저 사람을 동료로서 인정하는 이 대화법이 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공부법이고 우리가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 의심하고 질문하는 게 과학인데 저런 식으로 대화해야 세상이 좀 더 명랑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책을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천동설이 과학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본 거죠. 저 만화 갈릴레이 하고 이제 오철욱 기자가 썼던 이제 갈릴레오의 두 우주 책에 관한 대화를 읽고 나서 원래 갈릴레오가 썼던 저 대화를 읽으면 이해가 해설서를 먼저 읽고 저 읽으면 이해가 훨씬 맞습니다. 그 대화책도 재밌긴 하지만 변두리가 많아서 내가 뭐가 핵심인지를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대화에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옛날의 극본 같은 거니까 요즘 스타일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익숙할지 모르지만 이미 300수십 년 지난 다음에는 거꾸로 오시는 게 일단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클래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 오철우 기자랑 정창훈 선생님 그 두 책의 강점들이 좀 다른 강점들이 있네요. 그렇죠. 일단 순서예요. 일단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점까지 보여주고 하고 근데 갈릴레오 두 우주 책에 좀 더 깊숙해집니다. 저 초등학생까지 읽을 수 있다면 이건 중고생부터 읽을 수 있는 거고 막 그런 식의 좀 더 깊어지면서 그러니까 저 본질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초등학생들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깊숙이 들어갈 필요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책만큼이나 좋은 해설서도 무지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저 세 개를 다 갖추고 있으면 폼이 난다. 그 장소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시즌 1 두 번째 방송도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나 편견들이 좀 있었구나라는 걸 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 뭐 흑백 논리나 옳고 그름이 아니잖아요. 그 뭐 천동설은 틀린 거고 잘못된 거고 지동설은 맞는 거고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동설이라고 해서 이게 언제 어떻게 또 변화될지는 모르고 실제 지금은 또 변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상황과 그거를 그 추론했던 그 과정이나 이런 그 과학적인 증명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좀 높게 사게 됐을 때 과학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풍부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과학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주장하지 못하거든요. 갈릴레오가 굉장히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잘 비비. 그 뭐 좋게 얘기하면 이제 사교성이나 이제 그 부침성이 좋은 거죠. 그것도 전 처음 알았습니다. 뛰어난 장점입니다.
아, 글쓰기도 잘 한다고 하니까 좀 그것도 부럽기도 하고요. 예, 오늘도 뭐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정모 관장님 덕분에 타임머신을 타고 수백 년 전 과거로 돌아가는 과학 여행을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나요? 뭐 무더위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과학 이야기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